우리 아빠 거예요. 신호등 앞에서 고급 외제차를 닦던 16살 소년이 손을 멈췄습니다. 차 보닛 위에서 발견한 낡은 열쇠를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한민준, 재벌 그룹 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열쇠를 본 순간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그날 밤 빗속에서 들렸던 비명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걸 덮어버린 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무연고 노숙자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소년의 이름은 강우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진은 그 뒤로 고아원을 전전하며 거리에서 차를 닦아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이 열쇠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15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이 지금 자신을 찾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자. 내가 도와줄게. 민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재에서 15년 전 신문 기사를 뒤적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태산 회장이 완벽하게 증거를 지워버렸습니다. 민준은 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사고 피해자와 우진의 아버지 강대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DN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는 어디 간 거예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열쇠 문양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은행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15년 전 한태산 그룹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비밀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아버지 강대현이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민준은 한밤중에 아버지 한태산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문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현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한태산 그룹 비자금 관리 담당 회계사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산은 아들이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철호를 불러. 태산이 비서실장 최철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급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둘은 한강 다리 밑에서 만났습니다. 형, 우리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우진이 사는 고아원 근처에서 검은 승용차가 계속 배회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우진을 데리고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민준은 고아원 뒷문으로 우진을 빼냈습니다.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최철호가 보낸 추격 차량 2대가 뒤를 쫓았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민준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형, 괜찮아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처럼 빗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은 강원도 폐공장에 숨었습니다. 우진이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속에 암호 같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민준이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산 그룹의 비자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불법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은행 지점 번호가 열쇠 문양과 일치했습니다. 형이 15년 전에 뭘 했는지 말해줘요. 우진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술 마시고 운전했어. 사고를 냈고 우리 아버지가 전부 덮었어.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형은 우리 아빠를 쳤어요? 아니야.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었어. 근데 내 아버지랑 그날 밤이 연결되어 있어.
우진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민주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했습니다. 이 열쇠로 금고를 열 수 있어. 민준과 우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이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금고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강대현의 이름으로 등록된 금고였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였습니다. 그 옆에 USB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병에 걸렸단다. 편지를 읽던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해 모았어. 하지만 더러운 돈이란 걸 알았을 때 아빠는 선택해야 했어. 강대현은 한태상 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걸 알게 됐습니다. 양심 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금고 열쇠를 복사했습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아들로 살길 바란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우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강대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이 2015년 3월 12일. 한태산 회장이 청부업자를 보냈어. 나를 찾고 있어.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뛰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야.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민준의 차였습니다. 잠깐, 저 차 보니세. 열쇠를 숨길 수 있어. 발소리, 숨소리, 그리고 다른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총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둔탁한 소리와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끊겼습니다. 우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바로 그 순간 우진의 아버지는 도망치며 차에 열쇠를 숨겼습니다. 아빠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금고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철호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청부업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민준이 우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철호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청부업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준과 우진은 붙잡혔습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다시 그 폐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공장 안에 한태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아, 마지막 기회다. 돌아올 거냐? 한태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과 우진은 청부업자들에게 붙잡혀 서 있었습니다. 태산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아, 넌 내 아들이야. 저 애는 아무것도 아니고. 태산이 우진을 가리켰습니다. 우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뭘 했는지 다 알아요. 태산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알면 어쩔 건데? 증거가 있어? 그 USB? 이미 복사본은 다 회수했어. 최철호가 USB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발로 밟아 부쉈습니다.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남긴 게 더 있어요. 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최철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청부업자가 우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 있지? 태산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애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요. 태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민준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대현이 누군지 아니? 걔 그냥 회계사 아니었어. 검찰이 심어놓은 쥐새끼였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 잠입해서 정보 빼돌렸지. 그래서 처리한 거야.
태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벌레를 밟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15년 전 일이야. 시효도 다 지났어. 증거도 없고.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임무 수행 중인 수사관을. 태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인 건 저 친구들이지, 난 아니야. 태산이 청부업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15년 전 사고 낸 거,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그것도 다 기록 남아있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고발하면 너도 감옥 가. 최소 5년은 살아야지. 그래도 할 거야? 우진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산이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택해라. 나랑 같이 가느냐, 아니면 저 애랑 같이 망하느냐. 민준은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기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형이 선택해요. 난 괜찮아요.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15년간 도망쳐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 아들 그만둘래요. 태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철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다 녹음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인정하신 거 다. 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철호가 재빨리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우진이 받았습니다. 뛰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우진이 공장 밖으로 뛰었습니다. 청부업자들이 뒤쫓았습니다. 민준은 최철호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 미리 112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민준이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켜두었습니다. 경찰차 4대가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한태산이 창밖을 봤습니다.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최철호가 재빨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경찰이 있었습니다. 한태산, 최철호,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태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내 자식 맞냐? 태산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산이 끌려가면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다. 넌 아무것도 못해.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민준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민준,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나를 도와준 건데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안 봅니다. 15년 전 사고에 대한 자수도 필요합니다. 민준과 태산은 다른 차에 실렸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혼자 공장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었습니다. 사흘 뒤 검찰이 USB를 분석했습니다. 강대현이 10년간 모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태산 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뇌물 수수 기록, 탈세 자료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강대현의 마지막 녹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검찰 특수부 소속 잠입수사관 강대현입니다. 오늘 2015년 3월 12일 한태산 회장이 보낸 청부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녹음에는 추격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숨소리, 발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검찰이 한태산을 기소했습니다. 횡령, 탈세, 살인교사 혐의였습니다. 최철호도 같이 기소됐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한태산 그룹 총수 체포, 잠입수사관 순직 사건 재조명, 온 나라가 이 사건을 봤습니다. 한태산 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우진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대에 섰습니다. 한태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산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한태산을 아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태산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발언입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강대현은 수사관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년간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태산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태산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증인, 15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검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태사는 모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조작했습니다. 태산이 의자를 박찼습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한태산, 종신형, 최철호, 징역 15년, 민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우진은 법원 밖에서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형? 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라 포옹이 됐습니다. 민준이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우진도 민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2년 뒤 우진은 경찰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아버지 강대현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태산 그룹에서 환수한 비자금으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민준은 집행유예 기간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돕는 상담센터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산 그룹 재산은 모두 국가에 환수됐습니다. 민준에게 남은 건 작은 아파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진이 민준의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형, 도와줄 거 없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내가 공부나 열심히 해. 두 사람은 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형은 우리 아버지 용서했어요? 우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용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형은 아버지 면회 가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볼 얼굴이 없어. 우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증거물에서 반환받은 물건이었습니다. 형, 이거. 우진이 열쇠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 놀랐습니다. 왜 나한테? 형이 보관해요. 이게 형한테서 나온 거니까. 민준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5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형, 우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그날 밤 술 안 마셨으면, 사고 안 났으면 우리 아빠가 열쇠를 못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도 없었을 거고 한태사는 지금도 회장이었을 거고. 우진의 말에는 원망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형의 실수가 결국 진실을 밝혔다고.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제 가볼게요.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야 해서. 우진이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햇빛에 열쇠가 반짝였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만든 우연이 결국 정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자신을 용서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우진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우진이 겪은 고통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교도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한태산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를 구할지 단절을 선언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면회 가는 날 아침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태산이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동시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단절도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경찰이 될 것입니다. 민주는 속죄하듯 청소년을 도울 것입니다. 한태산은 감옥에서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전히 민준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15년 전의 실수와 우연, 죄와 속죄, 정의와 대가가 모두 담긴 작은 물건입니다. 민주는 가끔 그 열쇠를 만지작거립니다. 무거운 쇠덩어리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